안녕하세요. 농업코치 이정박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 지원 사업으로 지은 청년 농부들을 직접 만나면서 느낀 점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 농부들은 농업을 쉽게 생각해서 스마트팜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시스템을 익히고 국가 정책을 믿고 미래 산업이라 생각해 농업에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설은 잘 지어져 있고 자동화도 되어 있으며 작물도 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농장을 하나 둘 둘러볼수록 계속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농사는 정말 사람에게 이로운 농사인가? 그리고 이 구조로 이 청년 농부들은 앞으로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마트팜을 지원 사업으로 받아 농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고 실제로 갚아나갈 수 있는 농업으로 가기 위해 현장에서 고민해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정책은 청년 농업인을 농업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는 분명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오게 하는 농업에서 살아남게 하는 농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현장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이 있습니다. 농사는 돌아가지만 돈은 남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건 농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설계된 구조의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은 시설 투자비와 전기료, 냉난방기, 유지보수 비용이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스마트팜은 반드시 수익을 내야만 유지될 수 있는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그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산량은 나오지만 가격을 받기 어렵고 소비자는 여전히 토경재배 작물을 더 신뢰합니다. 그 이유를 소비자 말로 설명하지 않지만 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먹었을 때의 포만감, 맛의 깊이, 먹고 난 뒤의 느낌으로 선택합니다. 식물은 사람이 먹기 위해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물은 사람에게 유용하고 이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많은 스마트팜은 수경 재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경은 구조상 막대한 물 사용을 전제로 하고 양액을 통해 식물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양액은 식물을 크게 만드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사람에게 이로운 영양을 충분히 만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 채소는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조직이 약하고 영양 밀도는 낮아지기 쉽습니다. 이건 비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식물은 항상 편안한 환경에서는 영양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에서는 불균형과 회복, 미생물과 환경 변화 속에서 사람에게 이로운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마트팜이 가장 크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잎을 통한 영양관리, 옆면을 활용한 구조입니다. 자연 상태의 식물은 영양을 뿌리로만 받지 않습니다. 잎은 단순히 광합성 기관이 아니라 외부 환경을 감지하고 미량 영양과 신호물질을 직접 받아들이는 중요한 흡수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스마트팜 설계에서는 영양 공급이 거의 모든 역할을 뿌리에만 맡기고 옆면을 통한 영양 흡수는 설계 단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옆면 시비를 단순한 보조 관리가 아니라 구조로 포함한 영양 관리 방식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옆면 시비는 사람이 호수로 뿌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무 방식, 즉 초밀입 입자의 안개 형태로 영양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연무 방식은 물방울이 잎에 맺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입자로 분산되어 잎 표면과 기공을 통해 흡수되도록 설계됩니다. 이 방식은 관주에 비해 훨씬 적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흡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무 방식의 옆면 영양 관리는 단순히 양분을 보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물의 생리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량 미네랄, 저분자 아미노산, 식물 활성 물질을 정해진 타이밍에 공급함으로써 식물이 스스로 방어 반응과 대사 활동을 일으키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즉 뿌리는 식물을 살아가게 하고 잎은 식물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옆면 연무 방식의 영양 관리가 스마트팜 구조 안에 들어오면 식물은 편안하기만 한 환경이 아니라 반응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결과 잎색은 짙어지고 조직은 단단해지며 맛과 저장성, 영양 밀도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 변화는
곧바로 시장 반응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영양이 설계된 작물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또 하나 느끼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농부가 잘 움직일 수 있는 동선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스마트팜이 설비업체가 제시한 표준 설계 그대로 지어집니다. 그 결과 통로는 좁고 작업 동선은 불편하며 농부는 설비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농부의 동선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밀도이고 그 관리 밀도는 작물의 품질과 직결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설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로스 공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접근하기 어렵고 관리하지 않는 공간은 계속해서 손실로 남습니다. 이 모든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청년 농부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빚을 갚아 나가기 어렵고 미래를 그리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은 설비를 더 많이 짓는 방향이 아니라 설계를 다시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무엇을 팔 것인가? 식물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농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영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이 먼저 오고 설비는 그 다음에 와야 합니다. 영양이 설계된 스마트팜, 사람에게 이로운 농업, 농부가 버틸 수 있는 구조,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스마트팜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해서 마주한 질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언젠가는 정책과 설계의 자리에서도 차분하게 함께 고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자라는 농업을 넘어서 사람에게 이로운 농업으로 영양이 설계 구조, 그리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K-스마트팜, 이 방향이라면 스마트팜은 청년 농부에게 부담이 아니라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현장에서 보고 듣고 고민한 이야기였습니다. 농민과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업 코치 이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